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원 플러스 원도 안 산다. 중국 부동산 침체 심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헛발질, 말하자면 중국이 상하이방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불패가 깨진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중국의 노력에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심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거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30%, 말하자면 중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타 배후 그 산업까지 합치면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의 GDP의 20%에서 30% 차지하는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부채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도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미 과학 공급된 상황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가 깨진 상황이라 중국이 원하는 V자 반등은 꿈을 꿀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나락으로 빠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플러스 원, 그래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원 플러스 원도 안 산다. 중국 부동산 침체 심각입니다. 3일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퉁링시에 걸린 주택 분양 광고를 알렸습니다. 한 층 사면 다른 한 층도 공짜로 드립니다. 이게 아파트 이야기인데, 한 층을 사게 되면 다른 층도 주겠다. 그래서 두 층을 주겠다라고 원 플러스 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이곳에 절반만 지어지고 멈춰버린, 어찌 보면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중단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퉁링시의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전에 많은 영상이 올라왔었던 유령 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령 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지어졌다가 아예 안 지어졌고, 나중에 돈이 더 투자돼서 완벽하게 지어진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원 플러스 원이라는 파격적인 세일이 목격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부 주택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래도 구매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매체가 예시로 든 주택의 가격은 145만 위안,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퉁링시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이야기 금액을 월 급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월 평균 급여가 3천에서 4천만 위안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는 팔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퉁링시의 한 주민도 다소 싸게 만들어도 여전히 구매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PIR로 따지면 34배가 넘어가니 지금 한 달에 지금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이것을 연 단위로 따지고 이것을 한 34년 정도 돈을 모아야 지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림이 떡이라는 것이죠. 절반으로 잘라도 17배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라는 거죠. 퉁링시는 지금 중국에서 3, 4급 정도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도시는 매수자가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죠. 이는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진저우지 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는 퉁링시의 주택 재고를 모두 조사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이야기가 단순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도 많은 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아내는 데만 해도 13년이 걸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곳에 이런 주택이 지어졌던 것은 이전에는
이런 곳에 이렇게 비싼 주택이 지어져도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사실이죠. 결국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했을 것이고, 이 공급 가격이 지금은 너무나도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부동산 불패가 깨지기 전에는 팔렸다라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방정부에 있는 아파트까지, 그 골짜기 아파트까지 다 샀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패가 깨지면서 이런 모든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는 상황을 고려한 소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 중국이 지금 소비로 키워왔던 중국이 이제는 어려움에 빠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국 정부 당국자도 인정한 부동산 침체입니다. 지금 이렇듯 부동산 불패가 깨지면서 중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그래서 GDP의 30%를 달하는 이런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다 보니까 3분의 2를 차지했던 것을 다른 걸로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금의 흐름의 중심이 되는 부동산이 망가지니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들어가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돈줄이 되었던 부동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중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책 당국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거래의 하락이 대도시에도 불거지고 있다는 점. 지금 룽칭성 같은 경우는 지금 4급 도시, 3, 4급 도시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만 베이징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퉁린과 같은 3, 4티어 도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우진지 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퉁링시의 주택 재고를 모두 조사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결국 한두 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중국의 부동산의 침체가 중국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부동산의 침체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 경제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외의 연관 산업의 침체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부동산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도로, 가구, 인프라의 구축까지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이것 자체의 선순환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돈을 꼬라박는 상황까지 되고, 이러한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중앙정부의 돈이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돈이든지 아니면 지방은행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꼬라박게 되니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 자체가 돈이 없다는 뜻이죠. 중국에서 부동산 및 연관 산업의 GDP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약 30%. 부동산 불패 시기에는 꾸준한 수요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부동산 불패의 거품이 꺼진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이는 중국 전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들 대부분이 이제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그들이 원했었던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모든 재정을 일으켜왔던 서민들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돈이 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비 자체도 줄이고, 소비 자체가 줄이니 내수가 커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에 부동산 업계에 의해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부동산 업체들은 감축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감축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중국의 실업 문제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윈드는 중국 본토 부동산 회사의 직원 수가 2021년도 말 89만 명에서 2022년도에 10만 명가량 더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만 명에 따르는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또한 이는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토지 사용권 판매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LGFV 상황을 지자체에서 보장한다라는 암묵적인 선순환 구조에 균열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LGFV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정부가 부채로 돈을 빌려왔고 이 부채로 빌려오면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부채로 그대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처인 LGFV의 부채 위험도가 올라가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LGFV의 이자 부채에 포함되는 중국의 총 공공부채를 GDP의 약 90%에 해당하는 108조 위안으로 추산할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우리 더하게 되면 이 2배가 중국 GDP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국 또한 최근 회의에서 중국이 부채 청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으로 시작된 경기 하락은 중국 전 분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의 부동산의 황금 시대가 끝난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몇 년 동안 L자형으로 회복을 하면서 L자형과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떨어졌다가 거의 평행선을 그으면서 회복하는 것을 L자형 회복, V자형 회복은 뚝 떨어졌는데 반등이 되는 것을 V자형 회복이라는데 이 L자형 회복이 되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리성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의 황금 시대가 마침내 끝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중국의 인구 수요는 줄고 중국 정부의 정책 중심이 전략적 의미가 있는 중요 업종 지원으로 바뀌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 부동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입하는 자금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하락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어떠한 노력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침체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업종, 그리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의 수익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달 24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계속 강조하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처음으로 누락된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한참 동안 오래 갈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미끼가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중국 정부의 믿음을 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성장을 시킬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주기 전에는 이게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